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3년 차쯤 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또 의료관계 법규를 굉장히 좋아하는 치과위생사이기도 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3학년 학생이 의료관계 법규가 너무 걱정이다. 과락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브이로그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선배에 대한 차로 또 의료관계 법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유튜브를 제작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관계 법규는 이것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사람, 그리고 기간과 수, 그리고 요건, 그리고 다만, 한다와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 그리고 처벌 규정,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들만 기억을 하고 내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칠 수만 있다면 국가고시는 공부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면 하나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일단 동그라미를 다 이렇게 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외워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총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그죠?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러면 다음 중 의료인이 되려면 누구에게 면허를 받아야 되냐, 그리고 다음 중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의료인의 임무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생각나는 거는 구강보건법인데요. 구강보건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강관리용품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구강관리용품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간과 수 되어 있는데요. 기간과 수는 그럼 뭐냐?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종합병원이 되는 종합병원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법에. 그러면 여기 숫자가 뭡니까? 100개 이상, 그죠? 이상과 미만, 이하, 초과,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100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100개를 어떻게 해요? 포함하는 거죠. 100개 이하라고 하는 것도 100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 초과라고 하는 거는 100개를 포함하지 않아요. 100개 미만이라고 하는 것도 100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숫자를 다 외워야 한다라는 거. 그럼 또 숫자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몇 년씩 보관해야 되는지. 환자명부는 5년, 요 숫자 5. 그리고 처방전 2년,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조상기록부 5년, 이런 거 숫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건은 뭐냐?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의료법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요건, 종합병원이 되기 위한 요건 뭐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그리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과목들을 포함해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어야 되고 진료 과목마다 누가 있어야 된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도 네, 잘 보고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만은 뭘까요? 다만. 다만. 제가 예전에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소개팅을 하잖아요. 소개팅을 하는데 조건을 물어봐요. 친구들이. 야, 너는 어떤 남자친구를 소개받기를 원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생겨도 되고 차 없어도 되고 다 괜찮아. 그런데 나는 다만 키가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차 있는 유무, 돈 많은 거 다 필요 없고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필요 없고 다만 뒤에 거 키가 18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키 팔아서 먹을 거냐면서 막 이렇게 키 큰 거 아무 소용없다 막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다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외적인 요소 다만.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을 공부하다가 다만이라고 나오면은 그 다만을 동그라미 치고 그 뒤에 내용을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요. 지금 의료법에서 예를 들 만한 생각나는 게 지금 없네요. 다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생각났어요. 치과 의사, 한의사 면허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평가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자격이 된다. 그런데 다만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나오거든요.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량 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료법에서 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명찰을 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의료인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이 그 명찰을 달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응급 의료 상황이나 수술실인 경우에 그리고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명찰을 안 달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낸단 말이지. 시험에는 해야 한다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바꿔서 낸다거나 할 수 있다 해놨는데 한다라고 바꿔서 낸다거나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만 읽고 이거 맞네,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기 답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뭘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비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을 또 비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위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위원회들을 다 표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벌칙인데요. 벌칙은 큰 것들 위주로 좀 외우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것들이 뭐냐? 돈이 큰 거요. 돈이 큰 거. 네. 5천만 원? 3천만 원? 네, 2천만 원? 1년 1천만 원? 이런 것들. 큰 벌칙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벌칙인 것이 있어요. 무벌칙. 네, 그 무벌칙에 대해서도 네, 공부를 좀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는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하면 네, 도움이 많이 돼요. 지역보건법 할 때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수립하면 그걸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시행 결과를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계획을 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릴 거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그거에 대한 또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또 이제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지사에게 내릴 거고 그러면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지사가 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받아서 시행을 하면 그걸 또 결과를 올리고 그 결과를 받은 사람이 평가를 하고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안 하고 시도지사라고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그것은 곧 뭐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거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에 들어있는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 시장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예를 들면 의료인 단체 중앙회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중앙회를 설치할 때 그죠? 어디에 지부를 설치하나요? 시도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속하는 시도는 특별시, 강력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도시인 창원시를 보기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 뭐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분회는 시, 군, 구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도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장은 다르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법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법 아래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아래 의료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법 따로, 시행령 따로, 시행규칙 따로 공부를 하면 연결이 안 되니까 혹시 뭐 노트 정리를 한다거나 요점 정리를 할 때 법 아래에다가 그거에 관련된 시행령을 적고 그리고 그 시행령과 관련된 밑에 시행규칙을 적어서 한 번에 네, 찾아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네,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국시 시험 범위는 네, 각 파트에서 5개씩 나옵니다. 의료법 5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5개, 지역보건법 5개, 국왕보건법 5개. 그래서 사실은 의료법이 제일 아파트라서 그런지 분량이 많은데도 공부가 수월해요. 그거는 아무래도 수학의 정석을 할 때 우리가 앞에 함수 부분이 좀
듯이 의료법이 좀 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료법 버리지 말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우리 치과위생사 직역이랑 아주 관련이 깊은 법률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랑 관련된 파트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고 공부를 하면 또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지역보건법이나 구강보건법은 우리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뭐 구강보건교육학이라든지 지역사회 구강보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또 예방에서도 조금씩 다뤘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얼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결국에는 다 버리지 말고 다 20점을 받으면 네, 좋겠다라는 제 바람입니다.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국가고시에 합격하셔서 라이센스 들고 멋진 치과위생사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시 화이팅입니다.